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박성중 대표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AI 면접 관련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가분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고요. 현재 이제 저는 이제 2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채용에 관련된 이제 취업책과 창업과 창직의 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외와 다르게 이슈화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 뉴스에서도 이렇게 그 기사들을 이제 퍼갔고요. 저는 이제 일자리 엑스포랑 그리고 이제 ICT 취업 콘서트에서도 이제 AI 면접 주제를 기반으로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센터 및 여러 이제 150차수 이상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취업 시장이 굉장히 경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취준생 분들은 굉장한 사투들을 벌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모의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필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성형까지도 이슈화가 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제 AI 면접관에게도 면접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I 면접을 도입한 사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제약업 쪽에서도 지금 AI 면접들이 많이 도입되어져 있더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에서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도입을 했고요. 현재 2000년도 11월 기준으로는 한 430여 개의 기업들, 즉 현재는 한 50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AI 면접을 도입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AI라고 하는,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시대들로 변화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이제 기업에서도 이러한 이슈에 맞는 채용 프로세스들을 활용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채용 평가라는 거죠. 즉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면접관들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아니면 면접관 분들의 그 경험적 요인,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러한 객관화된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그 역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화된 이제 채용 평가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도입이 되고, 그러한 그 객관적이라는 인식들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채용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AI 면접에 앞서서 이 AI 면접은 그 채용 포털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집부터 채용 그 절차, 그 과정들까지도 다 원활하게 이제 효율성 있게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AI 면접이 들어간 형태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용 절차에 대한 효율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업들은 AI 면접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신경과학과 생물학적 기반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인재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뇌신경과학은 이제 피식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뇌과학의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V4라고 불리는 해외에서도 이제 쓰이고 있던 AI 면접 기술들, 즉 뭐 표정부터 언어, 그리고 이제 음성, 생체 신호 등 이러한 이제 외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그래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들을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을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적성, 즉 여러분들 성향에 대한 부분들로도 이제 결과 데이터가 좀 나오다 보니 이 매칭에 대한 부분들도 일관성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외부 면접관 분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이제 본인들이 보는 인재와 AI 면접이 보는 인재가 의외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난다면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어디서든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이제는 지금도 현재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술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처럼 이제 다 면접 프로세스들이 구조화되어 있죠. 그러한 구조화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들, 즉 면접관들이 학습하는 아니면 그 평가하는 요인들을 이제 기술력에 담아서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 학습으로 이제 면접 평가를 볼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이제 고성과자들의 데이터, 각 직무별로 고성과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성과자들의 행동 패턴들을 이제 여러 명들을 넣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그러한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원자와 그 고성과자의 특징과 매칭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직무 적합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AI 면접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AI 면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의 분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과학 분석이라고 하는 게이미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심층 구조화 면접 및 기업 맞춤형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러한 세 가지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자들의 강점이라든가 약점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고 본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는 이러한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자, 그래서 AI 면접 프로세스를 알면 거기에 맞게 이제는 따라가는 형태로도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분석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분석에서의 첫 번째는 기본 면접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 대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답변하는 시간이 90초가 주어지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취준생분들을 많이 코칭하면서 느낀 점들은 이 시간에 너무 연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기업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학생들이 90초가 주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각인되어져 있고 생각을 거기 인식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한 70초, 80초 내지를 준비하는 지원자분들도 생각보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원자들이 이제 기업에서 60초가 나왔을 때 많은 멘붕들이 와서 면접에 대한 발표 형태를 굉장히 이제 말하다가 중간에 질문이 넘어가 버리는 형태로 이제 되다 보니 멘탈이 약간 이제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부분들도 내가 미리 이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 부분들을 좀 대비해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좀 더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외워서 하다 보니까 내가 80초를 이제 70초나 80초를 준비했는데 60초가 나왔을 때 이 대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력을 이제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후에는 이제 면접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유연성 있게 답변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기소개하기,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직무냐, 입사 지원 동기. 입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18년도쯤에 이제 처음 나왔었지만 요즘은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주로 나오고 있다라는 특이점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업마다 이제 90초나 60초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기소개 90초, 그리고 이제 나의 성격의 장단점, 직무 입사 지원 동기가 60초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면접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인성 검사라고 하는 자기 보고식 탐색, 즉 자기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제 체크하는 형태의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페이지당 10문항씩 나오고요. 제한 시간은 60초 내에 되어져 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한 문항을 내가 체크할 때마다 이제 6초 이내에 이 문항들을 체크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한다면 내가 문항을 읽자마자 바로 찍어내야 되구나. 내가 이 생각나는 대로 바로 찍어야지 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구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질문 수는 기업마다 좀 달랐었는데 예전에는 이 기업 문항수에 대한 폭이 컸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한
180, 200 이러한 문항수로 좀 나오는 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항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성향에 대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는 점. 그래서 실제 이제 예시를 보면 문항을 찍으면 다음 문항이 나오고 찍으면 다음 문항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내가 찍는 순간 수정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문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문항들을 놓치더라도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문항을 놓친 거에 대한 연연을 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황 면접이죠. 기존의 대면에서의 상황 면접은 뭐 업무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적합성, 아니면 대인 관계 능력, 아니면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등 직설적으로 면접관들이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을 캐치해서 그 상황에 맞게 구조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대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AI 면접에서는 그렇게 이제 대면이 보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더라.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아예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등 이러한 기본적 그 일상에서 나올 수만 있는, 그런데 어렵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질문으로 나와서 그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의 수가 여러 개가 좀 많이 예제가 있어서 내가 이 질문들에 맞게 스크립트를 짜고 준비를 한다 해도 대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이 질문들을 외워서 아니면 스크립트를 써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보다는 내가 즉흥적으로 이 답변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V4 기술에서의 그 특징에 맞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이제 자기 분석이 끝나고 나서는 내각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내각 분석은 게이미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게임들을 진행하게 되더라. 이때 상황 면접과 게이미케이션 순서들은 좀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는 다른 선호적인 이제 프로그램들도 아마 나올 거라는 거죠. 뭐 선호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지만 일단 기반 이제 AI 면접의 기반이 되는 분석은 요 세 가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안점으로 얘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게이미케이션으로 들어가면, 자, 게이미케이션 8개의 직군, 그리고 하이 영역으로도 또 직군들이 나눠지겠죠. 그리고 직군마다 요구하는 역량 데이터들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량 데이터들, 즉 직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군마다 게임들이 선정이 되더라.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게임들이 이제 폭들이 꽤 컸었죠. 뭐 4문항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떤 기업들은 한 15문항까지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최소 8문항에서 10문항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게임들이 이제 좀 10문항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게임에 이제 맞게 이제 대비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게임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망했어요. 등등 이러한 게임을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보면 게임에 몰입이 되거나 집중을 하는 게임들도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게임들을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심층 구조화 면접 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게이미케이션과 상황 면접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거치고 나니까 앞에 내가 체크했던 인성검사를 뭐로 체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형태로도 이제 보이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심층 구조화 면접의 이제 면접 질문에 이제 그 순서에 대한 의미도 이러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인성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 아니요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게 이제 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꼬리 형식의 질문들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점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 때 체크했던 내용들을 기반,
그리고 게이미케이션 때 체크한 이제 행동 패턴들이 분석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심층 분석에 대한 문항들이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들은 요즘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60초의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 60초 정도가 나왔었는데 요즘 한 30초 준비 시간에 이제 60초 답변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2018년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폭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20초 이내면 다시 한 번 더 답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이점들도 있다라는 점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 맞춤형 질문인데요. 기업별 맞춤형 질문은 원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왔던 편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업 쪽에서는 이제 특이점으로 직무별로도 좀 다르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별로도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 연도에마다도 이제 특정 기업만 나오는 특정 그 업무 직무만 나오는 형태로도 이제 변형이 되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연구원으로서 뭐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영업 관리가 된다면 어떻게 이제 행동해 나갈 것이냐, 뭐 등등, 아니면 이제 뭐뭐사에 그 자기를 소개해보라라는 형식, 아니면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을 소개해봐라 등, 이러한 그 기업의 특성 그리고 직무의 특성에 맞는 질문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준비도를 조금 더 높여놓으면 이 맞춤형 질문을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이 AI 면접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외면적 요소와 내면적 요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외면적 요소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제 내면적 요소 P6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어떠한 특이점들, 어떤 걸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면적 요소는 4가지의 V4로 나눠져 있더라. 표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음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바이탈 생체 신호에 대한 이 4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거짓말 탐지를 할 때에도 이제 표정과 음성과 언어와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수 등 이런 4가지의 신호들을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적인 요소들을 이 V4에 넣었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정을 기반으로는 실시간으로 그 답변하고 있는 이 표정들을 분석해서 평균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쁨 몇 %, 슬픔 몇 %에 대한 부분, 이 부분으로 평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음성의 높낮이 아니면 떨림, 그 미묘한 그 정적,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간별로 다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이제 STT라고 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이제 다 텍스트화로 변형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형된 텍스트들이 이제 단어 형식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이 뽑아지고, 그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의 부정적 언어라든가 긍정적 언어, 뭐 객관 단어, 주관 단어 등 이런 단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탈은 얼굴 색상에 이제 신호를 이제 잡아서 미묘하게 내가 답변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이 담긴, 그리고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당황을 했으면 얼굴이 이제 벌개지는, 약간씩 불구스름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평상시의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혈류량 체크, 즉 원래는 이제 심장 박동수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원리들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의 V4를 기반으로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지원자의 호감도, 즉 지원자가 보여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감정은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말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안정감들은 얼마나 있을까 등등, 이러한 호감 지수에 관련된 요인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그러면 P6는 우리 P6 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뇌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인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발해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인적성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인성 검사에 대한 이제 자기 탐색식 질문들, 그리고 게이미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게이미케이션들로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이론화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면적 요소 P6를 기반으로
직군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P6구나라는 부분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 부분들은 내가 AI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앞에 프로세스를 알았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그 원리들을 알았다면 이거에 맞는 대비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기반으로 AI 면접 대비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긍정과 부정의 바디랭귀지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긍정의 바디랭귀지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미소를 지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의식을 해서 웃는 모습들은 억지 미소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부분에 눈에 힘을 주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왜?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눈에 강제적인 힘이 들어가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찡그림 형태로도 나오기도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저는 웃었는데 왜 찡그림 80% 뭐 90%가 나오죠?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정말 많았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나는 웃고 있다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3자의 입장인 아니면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깨름칙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있는 표정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그 부분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표정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부정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추하고요. 그러면 웃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내가 답변을 할 때에 있어서 그 답변에 담겨져 있는 감정적 요인이나 아니면 그때에 담겨 있는 그 뿌듯함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러한 여유가 생겼을 때, 답변에 대한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면접 스크립트, 즉 글을 쓰는 연습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그 틀에 맞게 이제 내가 답변하는 요인도 내가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게 이제 그 틀에 맞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연습들,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연습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면접 답변하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유를 기반으로 해서 표정에도 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여유들을 이제 심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웃으면서 답변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로는 이제 분노 표정, 즉 입술 깨물기나 이런 상황 대처, 그러면 뭔가 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오는 표정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표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황 면접이나 심층구조 면접 등 내가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거나 아니면 이제 분노의 표정들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표정들이 기본 면접 때에는 60초 정도의 1초를 짓고, 뭐 상황 면접 때에는 한 20초, 요즘은 이제 상황 면접 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초 이내에 이제 최대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짧은 시간에 잠깐 나오는 초, 즉 비교했을 때 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 면접이나 심층 면접 때에는 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내가 인식을 했다면 빨리 지었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빨리 그거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주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역량 분석인데요. 내가 이 기업에 일단은 얘기를 하려면 최대한 기업의 맞춤형의 질문, 아니면 직무, 아니면 핵심 역량 등 내가 거기 기업의 맞춤형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 상대방에게 이제 대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으로만 더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을 잠시 놔둬주고 그 상대방이 이성이 바라는 이 역량 아니면 그 호감형,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처음에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접근을 먼저 해야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기업의 특색, 아니면 기업의 이제 성향, 아니면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등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기업의 특징들을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최적화된 내용으로 이제 내용들을 이제 그 면접 답변에 넣어주면 훨씬 더 이제 대면을 준비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의 특성이나 그리고 이제
직무 그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직무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직무에서 하는 일들은 뭐고, 그렇다면 내가 그 직무에 맞게 어떻게 해주면 훨씬 더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답변을 좀 더 구조화시키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이제 수월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나 글 쓰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더 이제 작성해 나가 보느냐. 이러한 이제 자기소개를 이제 쓰기 전에 내가 실질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스크립트 쓸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적다 보니 행동, 즉 좀 더 신뢰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힘을 못 싣는 경우들이 좀 더 많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면접에서 이 답변을 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역량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역량에 맞는 상황과 역량에 맞는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해서 답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구조화로 글을 쓰는 연습들이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선정을 해주고, 그럼 내가 그 역량 키워드들을 1개 내지 2개를 선정했다면 그 역량 키워드에 맞는 상황과 행동적 요인들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해서 답변하는, 특히 2개의 역량을 이제 내가 표현할 때는 최소한의 상황 그리고 최소한의 그 역량이 정말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에 대한 구체화된 이제 액션, 상황, 그 행동적인 요인, 이 부분을 좀 더 구조화시켜서 이제 작성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묶어서 또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역량들을 좀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이제 자소서라든가 핵심 역량, 이제 면접 글을 이제 답변할 때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다음을 쓰라고 하죠. 그 말은 즉 내가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편리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을 위주로만 딱 던지게 되면 그 면접관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핵심을 잡아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그걸만 보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형태의 답변을 이제 답변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노란색 키워드처럼 이제 이 핵심 키워드 중심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 핵심 키워드들을 위주로만 이제 뽑아내고 그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사례들만 이제 남겨놓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만 자꾸 답변하는, 즉흥적 답변하는 연습들. 저는 그래서 기본 면접 때 이러한 키워드를 많이 뽑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냥 답변을 그냥 바로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평상시에 외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키워드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외워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키워드 중심적으로 원래 했던 분들은 빠르게 이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이해를 하면서 프로세스에 맞게만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적인 요인 아니면 발표력을 바꾸는 것들은 당장 바꾸기에는 이제 나중에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이미케이션인데요. 게이미케이션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무에 대한 행동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더라. 왜냐면 이 게임 진행 방식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다 반대로 체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르게 체크하거나 다 하고 나서 이제야 게임이 이해됐어요 라고 하는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게임을 알더라도 한 번 더 이 방향 아니면 내가 누르는 방향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황해서 단어라든가 용어들도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잘 인식하고, 그리고 저는 설명하는 시간 때 충분히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게임을 진행하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면 대략적으로 이거 뭐 똑같네 하면서 그냥
편향과 편견으로 인한 그냥 넘겨버리는 현상들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세 가지는 제가 잠깐 이제 포인트만 좀 잡아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번째 맞추기, 정말 지원자들의 멘탈을 많이 뭉개뜨리는 게임과 표정 맞추기 게임, 그리고 원반 쌓기, 요 세 가지인데요. 자, 표정 맞추기, 이제 n번째 게임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 2번째 전에 있는 도형, 즉 n이 2냐 2번 이제 나타나는 도형 두 번째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이 나타났을 땐 체크하지 않고 세 번째 도형이 나타났을 땐 두 번째 전인 O, 네 번째는 X, 다섯 번째는 X 형태의 게임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 형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이제 수십 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N2가 N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많이 뭉개뜨리겠죠. 그리고 이제 표정 맞추기는 이제 표정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표정을 보여주고 그 표정을 이제 읽느냐 정서를 파악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정을 잠깐 보여주고 이제 표정을 맞추는 형식으로 정답은 원래 안 알려준다라는 점 제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정답을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정답은 안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표정들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면 내가 체크하는 형태. 자, 하노이 탑은 요것만 알면 돼요. 이 글 많은데 요것만 알면 돼요. 내가 이동 가능 횟수 3회다? 그러면 0에 있는 부분을 세 번 움직여서 옆에 거랑 똑같이 맞추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란색이 옆으로 가고 주황색이 옆으로 가고 노란색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해진 시간 안에 게임 개수라든가 아니면 공연 개수라든가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져 있고 이러한 게임들은 또 이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는 요 에이준무라고 하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제가 2019년도 4월부터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 8월인가 10월부터 제가 AI 면접 카톡방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줬던 그러한 이제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인드잡에 대한 이제 취업 카페에서도 취업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마인드잡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기업 정보에 대한 자소서나 문항 분석 글들이 이렇게 게시되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풀 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네요. 저는 게임 풀 때는 좀 더 본인에 대한 인식이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에 좀 더 몰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단순히 참고용인가 아니면 거르기용인가 이거는 기업마다의 활용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 특징에 맞게 이제 좀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내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이제 관련된 정보는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정보와 고급 스킬들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AI 면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있으실까요? 요즘은 제가 이제 18년도 때 준비했을 때는 따로 연습 체험 프로그램 없어서 제가 막 체험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고 막 PPT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은 많습니다. 뭐 이제 다 업체라서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이 주구죽순으로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들이 좀 있기 때문에 AI 면접 체험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타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제 개발을 했고 또한 이제 책 출판사에서도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제 그리고 인적성을 만드는 곳에서도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되게 이제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AI 면접 체험 버전으로도 홈페이지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박성중 대표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